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1월 17일 월요일 국내 시장 명언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코스피는 거의 2% 가까이 급등을 했었고 오전 시작과 동시에 바로 갭상승으로 출발했었죠. 하지만 갭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에 다시 올려주면서 거의 종가가 최고점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0.5% 빨간불과 함께 다시 한번 9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다시 한번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었고요. 제가 한번 상승 종목의 숫자를 파악해 봤었거든요. 오늘 코스피가 2% 가까이 급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락했던 종목이 100개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반도체 관련주, 그리고 일부 조선주나 방산주 쪽, 오늘은 이쪽 중심으로 시장에 상승이 있었고요. 또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이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지난주 금요일 날 외국인이 무려 2조 8천억의 순매도가 나왔다면 오늘은 정말 다행히도 6천억 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기관은 별다른 수급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만 나홀로 순매도가 있었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은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었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정말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수급 규모가 삼성전자와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방산 관련주 흐름도 좋았었고 특히 한국항공우주에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오늘 거의 8% 가까이 상승이 나왔었고 기관의 수급은 평소와 비슷했던 것 같고 외국인만 그동안의 순매도 물량이 줄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8%의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조금은 부진한 움직임이 있었던 KB금융.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은 여전히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순매도 우위에 있고 기관은 한 달 내내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스페타시스, 현대중공업, ABL바이오.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를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국항공우주, 현대위포, KB금융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로 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은 다행히도 미국 증시가 저점에서 모두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물론 나스닥의 종가는 0.1%의 빨간불이었지만 미국 증시가 개장하기 직전에 나스닥 선물지수의 흐름도 굉장히 좋지 못했었고 또 미국 증시가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은 무려 장중한테 마이너스 1.9%까지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었고 결국에 종가가 플러스 0.1%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가만 봤을 때는 그렇게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 안에서의 움직임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괜찮은 흐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S&P 500. 물론 어제는 파란불로 마무리되었지만 장중의 나스닥과 흐름이 굉장히 비슷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만 0.6%의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또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가는 파란불이었지만 60일선에서 크게 반등이 나왔고 장중에는 무려 마이너스 3% 이상의 급락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60일선이 처음으로 맞닿았죠. 거의 3달 만에 처음으로 맞닿았습니다. 여기를 발판 삼아 다시 한번 7,000포인트를 돌파할지 계속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0.3%고 대만도 소폭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4%입니다. 자, 그래서 전날에 나스닥이 저점에서 크게 반등을 해줬던 만큼 그 때문에 모처럼 기술주의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주라고 해봤자 반도체 관련주 이쪽에 상당히 많이 포커싱이 되어 있고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일봉상의 흐름을 보면 마찬가지로 21선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게 반등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면 오늘처럼 반도체 관련주가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다시 한번 조정을 맞이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 근거는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첫 번째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 그게 지난달까지는 90%를 보였다면 어제 나온 기사를 보면 44%까지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럼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물론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금리를 동결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은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많은 베팅을 했었고 거의 기정사실화되어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그럼 금리가 동결된다는 것은 그 기대감으로 선제적으로 상승이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최근에 환율이 너무나 크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과거 외환위기 당시와는 조금 다르다고 보는 의견도 있지만 어쨌든 환율이 높다는 것은 외인들의 수급이 적극적으로 들어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코스피에도 많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럼 기관의 수급이 조금은 끊긴다든지 개인의 매수 집중도가 조금은 떨어진다면 그때는 지난주 금요일처럼 주가의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두 가지 변수가 상존하고 있다. 첫 번째는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떨어진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튀어 올라가고 있는 환율까지. 이 부분은 연말에 하나의 리스크가 될 수 있으니까 주목해서 보시고요. 그렇지만 또 만만치 않게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요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렇게 외부적인 변수가 있다고 해도 여전히 반도체 업황은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자, 지금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내년까지 계속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 결정적 요소 중에 하나,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반도체의 필요성이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외부 변수가 있다고 해도 이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이 대표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기사를 더 보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가격을 최대 60%까지 인상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고요. 그럼 내년에 수익성이 크게 개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오늘 코스피가 크게 반등을 해주었던 것도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삼성그룹에서 5년간에 450조 원을 투자할 것이고, 그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가 AI였습니다. 물론 연구개발 쪽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또 삼성 SDS도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건립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핵심 키워드는 AI였었고, 또 오늘 현대차도 추가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키워드가 AI였죠. 그래서 아무리 환율이 뛰고 있고 또 연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었다고 해도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뷰 자체가 과거와 많이 달라졌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본다면 흔들림은 이때 시장이 더 뚫고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계속 강조해 드렸었죠. 항상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너무나 하나의 방향성만 치우치는 것도 조금은 위험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장이 상승 방향으로 전망을 하되, 여기서 조금 전에 추가 변수들이 있었죠. 그 변수들에 의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온다면 그때 나는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생각들은 반드시 정하셔야 됩니다. 물론 그게 짧게 손절을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솔직히 손절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많은 개인들의 성격상 조금은 손실이 난다고 해도 쉽게 자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내가 조정폭을 조금 더 길게 가져가 본다면 평소에 뭐 5%에서 잘라야 될 것을 뭐 10% 가져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10% 포지션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5%보다는 손실 금액이 커진 것입니다. 그럼 비중을 조금 낮춰서 투자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예시로 내 자금이 1,000만 원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1,000만 원에서 5% 빠졌을 때 50만 원이죠. 이 정도면 뭐 버틸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만약에 10% 맞아서 100만 원이 까졌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생각보다 버티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내가 손실보고 조금 더 열어 두었을 때는 1,000만 원을 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뭐 500만 원을 투자한다든지 비중을 조금 더 낮춰가면서 반드시 이런 식으로 운영 전략을 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예시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정답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바라보고 또 어떤 식으로 내 자금을 운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은 내용이 참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바이오주도 투자 이슈가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오랜만에 셀트리온의 주가가 좋았었는데 오늘은 3년간의 4조 원의 시설 투자 뉴스가 나왔고, 최근에 기관이 꾸준히 매입하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은 대체적으로 반도체주로 많은 수급이 이동을 했었던 만큼 약간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가 다시 한번 쉬어가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때는 또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또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항상 이러한 수급 박자를 보면서 업종들을 구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모처럼 반도체 관련주가 다시 한번 뛰다 보니까 그동안 약간은 강세를 보였던 업종들이 있죠. 뭐 금융, 증권, 보험, 또 제가 추가로 말씀드린 지주사까지 이쪽 업종들의 흐름이 조금은 좋지 못했습니다. 물론 지주사의 흐름은 괜찮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조금은 이동을 했었던 만큼 해지를 할 수 있는 업종 위주로 조금은 단기적인 차익 매물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업종은 조금은 성격이 다른 업종이 될 수가 있고요. 또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해 볼 수 있는 이슈가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19일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아마도 시간의 거래쯤에 발표가 되겠죠. 그럼 국내 시장은 아마도 20일쯤에 그에 대한 주가 변동성이 충분히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실적은 잘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비전을 갖고 있고 또 그에 대해 많은 참여자들의 기대감을 나타내는지, 그에 따라 단기적인 모멘텀이 또 발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날은 반도체 관련주, 또 넓게 봤을 때는 AI 관련주들, 아침부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날은 정말로 중요한 일정으로서 주가의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래대금 상인 종목들을 잠깐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가 시장을 주도했고요. 물론 바이오주의 흐름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ABL 바이오는 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고 반대로 셀트리온만 이틀 연속으로 급등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일선 위에 있는 만큼 오늘은 반도체로 수급이 조금은 이동을 했다고 생각이 됐고, 반도체 업종들이 조금은 쉬어가는 움직임이 다시 한번 나온다면 그때는 또 바이오 쪽으로 수급이 이동할 가능성도 있겠죠.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또 한 종목, 이수페타시스도 오늘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또 한미 반도체도 있고요. 물론 한미 반도체 흐름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 이 4개 종목들은 공통적으로 반도체 관련주이고 HBM 관련주, AI 반도체 관련주 이쪽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개 볼 수 있는 것은 한국항공우주. 이 종목이 지금 8%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국방비를 증액하겠다는 발표가 있었고 그 때문에 오늘 대부분의 방산 관련주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방산 관련주의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LRG 넥슨 오늘 4%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지만 지금 21선이 다 깨지면서 추세가 지금 내리막길로 가고 있고요. 또 현대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이슈와 함께 방산 관련주를 조금은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라면 저는 차라리 차트가 깨진 종목보다는 여전히 차트가 살아있는 업종, 그리고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는 업종, 한국항공우주를 조금 더 좋게 보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지난주 금요일날 시장 흐름이 너무나 좋지 않았다면 오늘은 그래도 반도체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내일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길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